지금 문정권이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이제 도가 넘었습니다. 저는 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독재는 저들이 독재라고 이야기하는 유신 독재나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아예 있지 않았던 그런 수준의 지금 무자비한 독재를 구암무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양심이 있어서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언론이고 지식인이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 없이 전부 줄을 서버려서 염량세태라고 합니까?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뿐입니다. 어제 김경수는 석방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에 데인 듯하게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형 집행 정지를 좀 요청했다. 그리고 한국당도 좀 풀어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전직 대통령을 아주 그냥 오랫동안 지금 2년이 됐죠. 2년이 넘도록 가다 놓고 있고 저거 사람은 지금 불과 한 석 달 됐습니까? 두세 달 만에 풀어줍니다. 완전히 그냥 법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인데 둘 다 형은 합쳐서 18년 35년 이래 떨어놓고 한 사람은 벌써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리는 전직이 잡혀있는 사람보다 엄격하게 죄를 따지자면 더하면 더했는데 더한 사람은 작게 때리고 풀어주고 덜한 사람은 세게 때리고 끝까지 잡아놓고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정치도 다 떠나서요. 상식의 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은 대통령직을 상실한 것으로 저는 대가를 다 치렀다고 봅니다. 그가 자기 앞에 이익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진행시켜서 추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수활동비니 선거 개입이니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자,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라고 이야기하자면 문재인 가족과 손혜원이나 문재인 가족과 우리들 병원은 경제 공동체가 아닙니까? 지금 힘이 있으니까 안 밝혀졌으니까 아니다 하겠지요? 정말로 아닌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얹을 사람도 아니지만 한번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아들과 사이가 왜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게임 사업 한다고 들어갔다가 하필이면 그 많은 사업 중에 왜 아들 사이가 대통령 되고 전부 게임한다고 갔느냐. 그랬다가 또 동시에 그만두느냐. 작년 3월 달에. 그리고 사이는 지금 가족 데리고 호화찬란하게 경원까지 달고 태국 갔습니다. 아들은 사업 잘 안 됐다 하면서 그냥 쓱 흐지부지 빠졌습니다. 이들이 게임을 하러 간 건 맞습니까? 딴 거 한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들 병원에 1,400억 대출과 2017년 대선 일주일 전에 산업은행에 돈을 빌려준 부분 담보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전문가들에 의해 입증됐어요. 무슨 미래에 발생할 무슨 수익을 어쩌고 저쩌고 말 안 된다라는 소리인 것도 확인했고 산업은행이 보증을 썼다. 대출에 대해서 유동화를 해서 그래서 유동화 정권을 발행한 데 대해서 현금 무슨 보충이든 전부 매수 안 팔리면 내가 다 사주겠다라는 약정이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준의 보증을 써줬다. 왜 그랬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전 대통령 틀은 것만큼 탈탈 틀면 청문회 하면 그래서 산업은행 관계자나 우리들 병원 관계자나 토리게임즈 관계자나 이스트항공 관계자나 다 세워서 고함 치면서 묻고 TV 생중계하고 촛불 들면 그만한 일 안 나오겠습니까? 손혜원이하고 관계를 탈탈 틀면
그만한 일 안 나오겠습니까? 버닝썬의 문제를 탈탈 틀면 삼합회하고 윤규건이하고 다 불러서 틀면 안 나오겠습니까? 게임하러 간 아들 사이 탈탈 틀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남에 대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하면 안 되죠. 내가 그러는데 남이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적폐고 국정농단이고 어마어마한 비리고 우리는 정의롭고 개혁적인 세력이라서 그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산이 어떻게 정치권에 들어와서 7년 만에 2배가 느는가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재산이요. 그래서요. 여태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선의 정치를 해온 겁니다. 트럼프가 입만 열 때마다 대선 때부터 힐러리 앞에 사기꾼 힐러리라고 트윗에 올리죠. 자, 트럼프가 지금 힐러리 클린턴 부부를 탈탈 틀면 저 부부 돈에 관해서는 감방 가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에 오는 대통령이 트럼프를 탈탈 틀면 트럼프는 더 많이 틀리겠지요. 오바마가 부시를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 군수사업체하고 연관성을 탈탈 틀었다면 딕 체니나 깜빵에 안 갔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가 오바마를 유대인 월가의 유대인들이 오바마한테 돈 어떻게 대주고 오바마가 금융위기 와중에도 위선적으로 월가의 규제를 완화해주고 봐준 부분 그의 비서실장 시카고 시장하던 램 에마뉴엘이니 이런 사람하고의 관계를 다 틀면 안 틀리겠습니까? 미국 대통령도 차례로 깜빵 가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의 권력의 본질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본질을 구별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깜빵 가는 직책인 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100%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문재인이 적용했던 잣대로 깜빵 안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요. 대통령과 그 일가 가족 마누라 전부 깜빵 가야 돼요. 자, 그런데 문재인은 내가 볼 때 자기도 지금 옆에 숱한 폭탄들을 터뜨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이런 식으로 완전 눈 딱 감고 김경수는 빼주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도 잡아넣고 있냐라는 겁니다. 가지고 김경수가 구속됐을 때는 적폐라고 사법부를 그렇게 욕을 하고 그 이후에 1심 성창호 판사입니까? 기소해가지고요. 지금 죽이겠다고 하고 있으면서 이제 김경수를 석방해 주니까 현명하다고 합니다. 이미 사법부가 너가 시다발이야. 현명한 거야? 이것들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다 파괴하면서 거의 대한민국을 밀림으로 만들고 있어요. 정글이지.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민주주의 국가의 상권 분립입니까? 그래서 김경수 석방 환영한다면서 최종 판결까지 김 지사와 함께 하겠다고 지랄하네 대법원까지 협박하겠다라는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자, 1심 판사를 그렇게 기소해버리고 앙심으로 2심 판사를 양승태 키즈라고 겁을 짠뜩 줘가 이제 풀어주니까 180도 달라져서 현명하고 총명한 판사라고 합니까?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때 환영한다고 했던 한국당은 이번에는 반문은 유죄고 진문은 무죄다라고 합니다. 한국당도요. 그 환영의 부분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은 해야죠. 근데 전직 대통령을 굳이 깜빵 보낼 그런 필요까지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 듣는 사람 중에 황장수가 그래도 말은 똑바로 하고 하더니만 왜 전직 대통령 좀 봐주라고 하느냐고 말한다 이래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전직 대통령을 전부 원칙을 적용해서 깜빵을 보내는 부분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요, 법을 고쳐서 전직 대통령들이 깜빵에 갈 짓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데 집중해야 되고요. 과거로 돌아가서 청산을 하는 부분에서 저는 법과 원칙이 직위 고하에 상관없이 끝까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 중에 비열하게 돈 받아 처먹고 자리 팔아는 사람은 지효에 관계없이 깜빵에 넣어야 되겠지만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금 종류가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틀면 틀리는 수준이지 적극적으로 저지른 한마디로 비리 범죄의 행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범죄의 차원에서 봤을 때 그야말로 전직 대통령을 저렇게까지 해서 33년, 5년을 살린 만큼의 일이냐. 2년 저는 살았으면 그가 잘못한 부분, 대통령직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절대로 안 풀어준다? 그래서 깜빵에서 한번 죽여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정말로 잔인한 인간들이 아닐 수 없어요. 이건 잔인함을 넘어서요. 너도 특수활동비 틀면 안 나올 것 같나? 지금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너들이 북한에 특수활동비 준 거 있나 없나 틀어보면 안 나올 거라고 자신할 수 있냐는 거죠. 작년에 국정원 기조실장이요, 북한에 관련되는 자금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때려치우고 나왔다라는 소문이 한간에 파다하고 일부 언론에도 그런 기조로 보도가 됐어요. 그 뭐냐? 국정원에 1조 2천억이 넘는 예산 중에 상당한 예산이 영수증 없이 막 대북 작업비로 쓰는 건데, 옛날에 대북 작업비는 간첩반 잡는 대북 작업비인데, 노무현 정권 때 김정일이 하고 그 13입니까? 10월 13입니까?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럴 때 아프간 인질 석방한다고 갖고 간 그때 국정원장 돈 중에 일부가 북한으로 갔다라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진실은 알 수 없지요. 뭐 부인해버리고 나면 누가 적극적으로 캘라는 거 아니니까요. 자, 그런 것도 따지면 한마디로 깜빵 가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후임 정권에서 그런 부분을 안 따지는 겁니다. 이명박조차도 노무현의 그런 부분을 따지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의 경제 공동체와 문재인의 특수활동비와 이런 거를 다 따지고 들면 이 정권은 무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 정권이 저지른 부분이 훨씬 클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재계에 있는 인물 한 명하고 하니까요, 재계의 한 재벌 회장은 이 정권과 너무 표신하게 대선 때부터 붙어 먹어가지고 이 정권 들어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저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심히 우려된다라고 재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기업인 줄 다 알 거예요. 내가 투르크메니스탄인가 갔다니까 그 기업 때문에 갔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계에서 털면 대선 때 일이나 지금 그 이후에 유착의 일이 안 나오겠습니까? 왜 임종석이가 비서실장을 할 때 재벌 회장들을 만나서 설명을 합니까? 최태원이 만났니 안 만났니 이야기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정부 정책을 설명하러 만났다. 임종석이가 재벌 회장을 만나서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겁니까? 그랬어요. 당신들이 적용했던 기준을 가지고 당신들한테 그대로 갖다 대면요, 당신들은 깜빵에 지금 박 정권보다 훨씬 몇 배의 숫자가 깜빵에 가게 되고
교도소를 엄청나게 많이 정설해야 될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상식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난 이명박은 풀어줄 만한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돈을 받고 자리를 해주고 또 자기 개인의 송사에 재벌 돈으로 하고 했다면 그건 풀어줘서는 안 되죠. 자,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는 그분과 좋은 일, 싫은 일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만은 내 양심에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쯤 하면 풀어줘라는 겁니다. 너들 그렇게 잔인하게 하다가 나중에 너들이 당할 때는 자살 안 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거라는 걸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나중에 지금 이 피해 굶은 보수 대중들이 너들을 사형시키라고 하지 않을까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너들은 뭘로 가지고 자비를 얻으려고 하냐. 우리는 그런 일 없을 거다. 끝까지 집권할 거다. 세계의 역사에 그런 기적은 없어요. 그건 너희들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페루의 전직 대통령이 어제 자살을 했습니다. 건설업체 뇌물 스캔들 연루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요. 경찰이 잡으러 오니까 스스로 총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경찰이 지금 문을 두들기니까 총으로 목을 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응급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올해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69세인데요. 이 사람은 전직 대통령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85년부터 90년에 한 번 했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5년씩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속으로 한 게 아니라 떨어져서 했지요. 그래서 그 첫 대통령을 할 때는 이 페루가 얼마나 부패가 심한 나라입니까? 자, 그래서 그때는 초인플레이션과 부패로 한마디로 행편 없었다. 그렇지만은 대중에게 선동을 했던 포퓰리스트다. 그런데 두 번째 대통령을 할 때는 2006년부터는 중도 우파적으로 정부 운영 방식을 바꾸어서 시장 경제를 이렇게 지지하고, 옛날엔 좀 좌파적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페루의 여러 가지 금융 상품 붐도 일으키고 그런 이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건설업체 오데 브레히트라는 데하고의 유착 관계가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리마, 페루 수도 리마의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다라고 해서 수사선상에 올라서 뇌물 규모가 전직 대통령이 1억 1,300만 원, 10만 달러밖에 안 되는 돈으로 이제 이 사람을 체포해서 구속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사가 진행되던 작년 11월에 우루과이 대사관으로 숨어서 망명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사람에 대해서 출국 정지를 했고 망명도 거부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16일 날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둘러싼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이날 가르시아 대통령은 돈 세탁 혐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및 체포에 직면한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아침 새벽 6시 반에 가르시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체포가 시도되니까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겠다고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 뒤에 이 권총으로 목에 총을 당겼습니다. 이후에 이제 문을 따고 경찰이 들어가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은 숨졌다고 합니다. 현 페루 대통령 비스카라는 트위터를 통해 충격을 받았다, 애도를 표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페루의 정치적인 부분이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페루에도 적폐청산의 바람이 불어서 전 대통령이 지금 4명이나 5명이네. 5명이나 비리와 관련되어서 지금 이 가르시아 대통령이 관련됐던 그 회사 의혹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고 난 이후에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매우 불행한 일을 겪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정권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당신들은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저는 한국당이 뭐 여성의 몸으로 감당이 무리다. 황교안도 석방 촉구했다 하는데 이제 와서 석방 촉구를 한다? 황교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관으로 발탁해줬고 그 다음에 총리로 발탁을 했고 그래서 총리하고 있다가 뭐 정치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정홍원이 임명한다고 통보하니 그냥 곧바로 인수인계도 안 하고 퇴임식 하려다가 말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탄핵되니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면 황교안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한국당으로 입당하기 전에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감옥을 오래 살 만큼의 죄를 지른 것은 없다. 대통령직을 내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보고 나머지 상당한 부분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된 죄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석방하라고 말을 했어야지. 이제 한국당의 당 대표를 하면서 현 시점에서야 그 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석방이 빨리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황교안의 이런 부분에 대한 순수성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이만하면 정말 많이 했으니까요. 문 정권이 이쯤에서 그만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당신들은 자살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요. 수십 년을 깜빵에 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신들 안 그럴 것 같지요? 세상 일은 내가 볼 때 당신들이 훨씬 더 오래 살거나 훨씬 더 많이 자살할 것 같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자살이라는 방식을 선택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종신형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난 그만 치고요. 정말 국민들을 더 창피스럽게 만들지 말고 이쯤에서요. 풀어줄 사람은 빨리 풀어주길 바랍니다.